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받는 게 이명박 대통령까지 해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5명입니다. 5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검찰 조사를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탄식이 쏟아졌다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탄식이 쏟아진 거예요, 강 기자?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 포항의 덕실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예. 자, 우선 반응이 좀 이렇습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나자 TV를 끄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지낸 사람이 잡혀갔는데 밥이 넘어가겠냐, 하루 종일 TV에서 저거만 나올 텐데 하면서 탄식을 좀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하러 대통령 투표를 하겠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잡아갈 텐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덕실마을도 사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얘기, 지금 액자까지 걸어놓으면서 상당히 좀 애타는 그런 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잠깐 지나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 사진이거든요, 저게. 그러네요. 네, 이상은 씨와 함께 찍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인데, 저걸 걸어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초안 모습, 출두 모습을 좀 지켜보는 그런 마을 할머니 한 모습도, 분이. 예. 네, 할머니 한 분이 딱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좀 잡혔고, 예. 덕실마을도 최근에 이제 오늘도 좀 간 기자들이 있었지만 실제 얘기 들어보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좀 끊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사진이네요, 그죠?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한 경로당의 모습인 것 같은데 거기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서 그 사진 걸려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소환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 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정사상 5번째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노은지 기자가 그동안의 이 안타까운 역사를 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모두 11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이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된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소환되면서 5명이 피의자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검찰에 소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서면서 5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에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들은 다 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어떤 식의 말들을 꺼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시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하나같이 국민에게 송구하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이렇게 검찰 소환 등에 불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연희동 자택 앞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를 하고 경남 합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당시 골목 성명 목소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네,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의 상황들은 어땠을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2번이나 받았는데 2번의 조사 이후에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합천으로 내려갔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환 불응으로 체포돼서 구속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차 조사를 받은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꼭 1년 전에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 조사 이후에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번 조사로 끝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노은지 기자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경로당의 그 할머니 말씀도 드렸지만 또 논현동 자택 근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라 뭐 이런 집회도 있었고요. 오늘 강남 일대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시간이 9시 22분이었습니다. 9시 22분. 9시 14분에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을 했고요. 8분 만에 9시 22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출두 모습 좀 많이들 만나보셨겠지만 저희가 핵심적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종대 부국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서 내가 마지막이길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뭔가 이 보복 수사, 정치 보복 수사라는 그런 억울함 내지는 항의 그런 메시지를 좀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예.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러니까요. 한 것이 예. 마치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이나 아니면 그 전후에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이런 쪽보다는 네. 말을 아껴야 한다라는 말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건 정치 보복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 여론한테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안 했을 뿐이지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준비해온 이제 입장문을 이렇게 읽고 들어가잖아요. 청사 안에. 기자들은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무슨 좀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장문을 다 준비해 왔습니다. 타이핑을 해왔는데 지금 저희가 표시한 저 문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읽었거든요. 잠깐만요. 저 지금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저 문장은 준비를 했는데 안 읽었다 이거군요? 예, 예. 그걸 보면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라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일단 종이를 거의 쳐다보지 않고 외우다시피 해서 그냥 빠뜨렸을 수도 있고요. 예. 혹은 정치적인 어떤 정치보복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그것은 빼놓은 것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민심이 아까도 잠깐 영상 보셨지만 집 앞에서도 이제 집회를 많이 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반대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런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런 비난 여론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걸 빼놓은 걸 수도 있고요. 그만큼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오늘 질문을 던졌다면서요, 노 기자.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작 답변을 안 했다는 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에 서 있던 여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겁니다. 뭐라고요?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허. 국민들에게 사과는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100억 원대 뇌물 혐의 인정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목소리는 잘 안 들려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기자의 질문을 받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단을 조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기자가 사실 계단 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얼굴만 보고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좀 넘어질 만한 상황이니까 좀 챙겨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어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 뭐 계단을 조심하라거나 넘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겠다 말을 돌리는 이런 수법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부국장 말씀하시죠. 예. 예,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 뇌물액수 부분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111억이나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에서 소송비 대납한 그 60억.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이팔성 씨로부터는 무려 인사 관련해 가지고 그 돈이 22억 5천만 원이나 받은 거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예. 들면은 뭐 국정으로부터 특활비를 뭐 17억 5천만 원 받았다.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서 알았고 그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뭐 그 받지 말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사실 다스 부분이 사실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내 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부분. 또 검찰은 검찰대로 여러 가지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자료와 진술을 받아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시 40분부터 시작된 지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다스 부분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예. 다스 부분에서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전체 수사의 예.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뇌물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그냥 기자가 물어봤을 때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군요. 예, 답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 정확하게요, 시청자 여러분, 1844일 만에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친이계, 소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그룹 우리가 친이계라고 하잖아요. 친이계들의 오늘 움직임도 있었는데, 친이계의 맏형격이죠.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 오늘 MB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치보복은 이명박으로도 끝났으면 좋겠다.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있었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 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보고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라. 단순히 검사하고 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시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출발하기 전에 측근들한테 노 기자 한 얘기가 있다는데 노 기자가 좀 취재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재호 대표가 얘기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어떤 언급과 본인의 어떤 조언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줬는데요. 오늘 자택 앞에 한 8시 전부터 많은 참모들이 모여서 자택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좀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이 내가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삶을 다시 성찰하고 돌아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충을 겪는 참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미안함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에 소환됐을 때 주로 이제 측근들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어느 측근들이 자리하느냐 이 면면도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포인트인데 오늘 누가 등장했어요, 강병규 기자? 네, 우선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했던 이 세 사람, 김영우 의원, 조호영 의원 그리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등장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 그리고 장관직을 지냈던 이재호 전 특임 장관 등을 포함한 이 참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친이계와 MB 키즈들 다 등장했는데요. 예. 이제 뭐 검찰 출석한 전에 이제 2시간 가까이에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렇군요. 마지막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에요. 예. 검찰과 뭐 기본적인 그런 법조계를 담당하는 국회 내 그 위원회 위원장인데 수사 대상을 마중 나오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이런 처신 논란이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예. 아하, 그러니까 뭐 법원과 검찰 등을 담당하는 이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인데 거기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수사 대상자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소환되는 날 그 장소의 모습을 드러낸 게 이거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화면 보면요. 재밌는 거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김두 씨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출신이고 아. 이동관 씨는 이제 동아일보 출신이고 거기 보면 김효재 씨는 조선일보 출신이거든요. 저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맹영규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SBS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언론인 출신이 오늘 한 20여 명 정도가 거기 지금 아침에 한 2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뭐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데 언론인 출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뭐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또 사과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갔다는 거죠. 예.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왔다. 이런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잖아요. 저것도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1년이 지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좀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1년 전과 오늘과 이렇게 영상을 이분할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노 기자 어떤 좀 특이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 자택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경찰들이 저렇게 둘러싸서 펜스를 쳐놓은 상황이 좀 비슷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몰려든 사람의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가 조금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느냐 이런 모습인데 지금 공중에서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소환될 때는 저렇게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골목 빠져나가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이 전 대통령 자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구속 촉구하는 시위자 정도만 보였을 뿐이고 뭐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서 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출석하던 당시에는 지지자가 한 수백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특히 또 마을 입구 앞까지 나와서 거리에서 좀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뭐 응원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는데 뭐 일부 뭐 지지자들은 밟고 가라 이러면서 바닥에 드러누워서 차량의 움직임이 좀 지체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이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의 모습이 좀 비교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숫자로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또 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숫자로 본 이명박, 박근혜의 운명 물음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좌측, 우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랍니다. 11살 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살 더 많은 것이죠. 말씀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은 지 1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두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자리한 1001호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1호 1001 대통령 차량의 번호가 1001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1로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네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자리 그리고 넘버 원을 다퉜던 그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시절에도 두 사람이 서로 의혹 공방을 네거티브 공방을 했었는데 그때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에 최태민 일가가 자꾸 등장한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박근혜 후보 측은 이제 이명박 후보 측의 그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다스 의혹에 대해서 좀 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그때 자기들이 제기했던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하정대 부고차 저는 이 사진이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사진이라고 봤거든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을 대전 때의 모습입니다. 맨 좌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옆에 최순실 씨. 최순실이고요. 그 옆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네요. 인연이 상당히 깊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때 당시에 뭐 최순실과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저 때는 그때 뭐 상황이 어땠어요, 강 기자? 저 때는 뭐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옆에서 계속 이제 보좌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비선실세로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이렇게 고개를 좀 돌릴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어떤 교류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후에 2007년 경선에 다시 두 사람이 서로 의혹을 주고받는 그런 경선 후보 사이가 좀 됐습니다. 저 때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하고 있던 때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대 이제 중반으로서 사실은 이제 겨우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 사이고 그다음에 최순실 같은 경우 아직 대학생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때 만났을 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 씨가 거의 안중에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3명 중에 두 사람은 지금 구치소에 있고 한 사람은 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시청자 여러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요, 충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그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하종대 부국장이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이 다스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스, 도곡동 땅 나와 관계없다. 소음 등에 불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연희동 자택 앞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를 하고 경남 합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당시 골목 성명 목소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네,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의 상황들은 어땠을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2번이나 받았는데 2번의 조사 이후에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합천으로 내려갔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환 불응으로 체포돼서 구속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차 조사를 받은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꼭 1년 전에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 조사 이후에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번 조사로 끝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노원지 기자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경로당의 그 할머니 말씀도 드렸지만 또 논현동 자택 근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라 뭐 이런 집회도 있었고요. 오늘 강남 일대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시간이 9시 22분이었습니다. 9시 22분. 9시 14분에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을 했고요. 8분 만에 9시 22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출두 모습 좀 많이들 만나보셨겠지만 저희가 핵심적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종대 부국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서 내가 마지막이길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뭔가 이 보복수사, 정치 보복수사라는 그런 억울함 내지는 항의 그런 메시지를 좀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예.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이 예. 마치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이나 아니면 그 전후에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이런 쪽보다는 네. 말을 아껴야 한다라는 말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건 정치 보복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 여론한테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안 했을 뿐이지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준비해온 이제 입장문을 이렇게 읽고 들어가잖아요, 청사 안에. 기자들은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무슨 좀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장문을 다 준비해 왔습니다. 타이핑을 해왔는데 지금 저희가 표시한 저 문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읽었거든요. 잠깐만요. 저 지금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저 문장은 준비를 했는데 안 읽었다 이거군요? 예, 그걸 보면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라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일단 종이를 거의 쳐다보지 않고 외우다시피 해서 그냥 빠뜨렸을 수도 있고요. 예. 혹은 정치적인 어떤 정치보복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그것은 빼놓은 것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민심이 아까도 잠깐 영상 보셨지만 집 앞에서도 이제 집회를 많이 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반대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런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런 비난 여론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걸 빼놓은 걸 수도 있고요. 그만큼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오늘 질문을 던졌다면서요, 노 기자.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작 답변을 안 했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에 서 있던 여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겁니다. 뭐라고요?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는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100억 원대 뇌물 혐의 인정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목소리는 잘 안 들려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기자의 질문을 받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단을 조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기자가 사실 계단 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얼굴만 보고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좀 넘어질 만한 상황이니까 좀 챙겨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어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 뭐 계단을 조심하라거나 넘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겠다 말을 돌리는 이런 수법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부국장 말씀하시죠. 예. 예,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 뇌물액수 부분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111억이나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에서 소송비 대납한 그 60억.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이팔성 씨로부터는 무려 인사 관련해 가지고 그 돈이
22억 5천만 원이나 받은 거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예. 들면은 뭐 국정으로부터 특활비를 뭐 17억 5천만 원 받았다.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서 알았고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뭐 그 받지 말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사실 다스 부분이 사실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내 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부분. 또 검찰은 검찰대로 여러 가지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자료와 진술을 받아놨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받는 게 이명박 대통령까지 해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5명입니다. 5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검찰 조사를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탄식이 쏟아졌다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탄식이 쏟아진 거예요, 강 네, 기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 포항의 덕실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예. 자, 우선 반응이 좀 이렇습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나자 TV를 끄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지낸 사람이 잡혀갔는데 밥이 넘어가겠냐, 하루 종일 TV에서 저거만 나올 텐데 하면서 탄식을 좀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하러 대통령 투표를 하겠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잡아갈 텐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덕실마을도 사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얘기, 지금 액자까지 걸어놓으면서 상당히 좀 애타는 그런 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잠깐 지나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 사진이거든요, 저게. 그러네요. 네, 이상은 씨와 함께 찍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인데, 저걸 걸어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초안 모습, 출두 모습을 좀 지켜보는 그런 마을 할머니 한 모습도, 분이. 예. 네, 할머니 한 분이 딱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좀 잡혔고, 예. 덕실마을도 최근에 이제 오늘도 좀 간 기자들이 있었지만 실제 얘기 들어보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좀 끊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사진이네요, 그죠?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한 경로당의 모습인 것 같은데, 거기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서 그 사진 걸려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소환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 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정사상 5번째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노은지 기자가 그동안의 이 안타까운 역사를 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모두 11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이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된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소환되면서 5명이 피의자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검찰에 소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서면서 5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에 소환되는 전직 대통령들은 다 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어떤 식의 말들을 꺼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면목 없는 일이지. 자, 다음에 하시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하나같이 국민에게 송구하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이렇게 검찰 있는 거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김두 씨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출신이고, 이동관 씨는 이제 동아일보 출신이고, 거기 보면 김효재 씨는 조선일보 출신이거든요. 저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맹영규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SBS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언론인 출신이 오늘 한 20여 명 정도가 거기 지금 아침에 한 2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뭐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데, 언론인 출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뭐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또 사과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갔다는 것도, 예.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왔다. 이런 예.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잖아요. 저것도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1년이 지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좀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1년 전과 오늘과 이렇게 영상을 이분할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노 기자 어떤 좀 특이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예. 사실 자택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경찰들이 저렇게 둘러싸서 펜스를 쳐놓은 상황이 좀 비슷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몰려든 사람의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가 조금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느냐 이런 모습인데 지금 공중에서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소환될 때는 저렇게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골목 빠져나가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이 전 대통령 자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구속 촉구하는 시위자 정도만 보였을 뿐이고 예. 뭐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서 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출석하던 당시에는 지지자가 한 수백 명 정도가 어허. 모였어요. 그래서 특히 또 마을 입구 앞까지 나와서 거리에서 좀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뭐 응원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는데 예. 뭐 일부 뭐 지지자들은 밟고 가라 이러면서 바닥에 들어 누워서 차량의 움직임이 좀 지체되기도 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좀 이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의 모습이 좀 비교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숫자로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또 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숫자로 본 이명박, 박근혜의 운명 물음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좌측, 우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랍니다. 11살 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살 더 많은 것이죠. 말씀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받은 지 1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두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자리한 1001호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1호 1001 대통령 차량의 번호가 1001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1로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네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자리 그리고 넘버 원을 다퉜던 그러네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시절에도 예. 두 사람이 서로 의혹 공방을 네거티브 공방을 했었는데 그때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에 최태무인 일가가 자꾸 등장한다 이렇게 의혹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전 9시 40분부터 시작된 지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다스 부분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예. 다스 부분에서 어떻게 결판이 나느냐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전체 수사의 예.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물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그냥 기자가 물어봤을 때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군요. 예, 답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 정확하게요, 시청자 여러분, 1844일 만에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친이계, 소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그룹 우리가 친이계라고 하잖아요. 친이계들의 오늘 움직임도 있었는데 친이계의 맏형격이죠.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 오늘 MB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치보복은 이명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있었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 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보고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라. 단순히 검사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시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출발하기 전에 측근들한테 노 기자 한 얘기가 있다는데 노 기자가 좀 취재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재호 대표가 얘기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어떤 언급과 본인의 어떤 조언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줬는데요. 오늘 자택 앞에 한 8시 전부터 많은 참모들이 모여서 자택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좀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이 내가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삶을 다시 성찰하고 돌아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충을 겪는 참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미안함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에 소환됐을 때 주로 이제 측근들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어느 측근들이 자리하느냐 이 면면도 사실 굉장히 관심 있는 포인트인데 오늘 누가 등장했어요, 강병규 기자? 네, 우선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했던 이 세 사람 김영우 의원, 주호영 의원 그리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등장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 그리고 장관직을 지냈던 이재호 전 특임 장관 등을 포함한 이 참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친이계와 MB 키즈들 다 등장했는데요. 예, 예. 이제 뭐 검찰 출석 전에 이제 2시간 가까이에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렇군요. 마지막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에요. 예. 검찰과 뭐 기본적인 그런 법조계를 담당하는 국회 내 그 위원회 위원장인데 수사 대상을 마중 나오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이런 처신 논란이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예. 아하. 그러니까 뭐 법원과 검찰 등을 담당하는 이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인데 거기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수사 대상자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소환되는 날 그 장소의 모습을 드러낸 게 이거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화면 보면요.